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정청래, 장동혁 양당 대표가 만나서 오천회동을 했습니다. 그냥 표정상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표정이 계속 안 좋더라고. 표정이 계속 썩어 있더라고요. 거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런 표정으로 있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마늘과 쑥 얘기를 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사람이었고 100일 동안 마늘 쑥 그렇게 다 안 먹어도 난 사람이야. 너가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거든 사실. 농담을 하면서 뼈 때리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제 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은 얻었거든 사실. 그렇죠.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내어주세요. 아니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그걸 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듣나? 정청래 대표를 단독 회동이 없어요.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상당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 내심 비쳤다. 정말 어저께가 아마 이 세 사람이 웃는 낯으로 보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정청래, 장동혁 양당 대표가 만나서 오천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분 동안 예정돼 있었는데 뭐 좀 시간이 좀 예상보다는 좀 넘겼어요. 20분 정도 넘겨서 80분 동안 뭐 회동을 했는데 뭐 화기애애했다고는 보도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기현 대변인한테 누가 가장 득점을 많이 했는지 어제 회동으로. 어제 봤을 때 그냥 표정상으로 봤을 때는 네. 정청래 대표가 네. 표정이 계속 안 좋더라고. 썩어 있던데. 네. 아주 안 좋고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처음부터 네. 마늘과 쑥 얘기를 하면서 주도권을 지면서 할 얘기는 하고 그게 사실 그거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사람이었고 100일 동안 마늘 쑥 그렇게 다 안 먹어도 난 사람이야. 근데 너가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거든 사실. 농담을 하면서 뼈 때리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이 어떤 분위기를 웃으면서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잘한 건 뭐냐면 본인이 원했던 얘기는 다 하거든. 특검하고 특판,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는 사실 카메라 앞에서는 본판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후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30분 동안 5가지의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장동혁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하나? 본인은 삼자적 시점으로 빠지고 싶어서.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야 대표를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화합을 시키고 뭐 이런 거 뭐 이거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아니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내어주세요. 아니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그걸 뭐 저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한다. 정청래 대표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듣나? 본인이 더 많이 내어줘야죠. 정청래 대표한테 더 많이 내어주라고 한다고 정청래 대표가. 저는 어제 듣냐고요. 회동에서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은 정청래 대표. 뭐 표정이 계속 썩어 있더라고요. 거의 표정이 안 좋고 뭐 이거 웃는 것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런 표정으로 있고. 어제 회동까지 해서 정청래 대표를 단독 회동이 없어요.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겠네요. 공개적인 단독 회동이 없습니다. 비공개로 만난지 안 만난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된 다음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와 같이 당시에 당선된 다음에 한번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고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 점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데 어제 와가지고는 또 굉장히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애우하는 듯한 어떤 좀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저는 상당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 내심 비쳤다. 웃으면서. 저는 어저께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가 아마 이 세 사람이 웃는 낯으로 보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또 싸워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제 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은 얻었거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협치, 뭐 소통 그런 것들을 본인이 중재하는. 근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청래를 통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이 내란 관련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해야 되고 특별재판부도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재명이 잘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야당한테 줘야 되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이거 재고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협박을 했거든요, 사실상.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법사위도 가져가고 예결위도 다 가져갔고 추경도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단편적인 그 어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뭐 있는 듯하지만 오늘부터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밥만 잘 먹더라, 뭐 차만 잘 마시고 웃는 것 사진만 잘 찍었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눈높이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또 본인만 해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제가 국민의힘 게시판 들어가 봤거든요. 난리던데요.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왜 웃냐? 장동혁 대표 보고 난리던데. 너 거기서 실실 웃고 있냐?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너 끌어내린다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러고 있냐? 너무 표정이 밝다. 어저께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들어가는데 국민의힘 게시판을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면 또 이 장동혁 대표가 알겠어요. 이게 본인도 내년 자기 임기 대표 임기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안단 말이야. 이 중도의 확장성을 가져가면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등을 얻고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지지도 딱 이렇게 가둬놔야 되고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감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말하면 할 줄 아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야근 사람이에요. 영악하죠. 굉장히 야근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싹 빠지잖아요. 싹 빠져가지고 아유 양보 좀 하세요. 여당이 많이 가렸잖아요. 양보. 근데 양보를 하겠냐고. 여기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죠, 없는 사람한테 양보를 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주는 척하지만 절대로 들어줄 게 하나도 없고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 하지만 온화하고 모든 것이 다 협치를 할 자세가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다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서로를 악수하라고 하면서 서로를 맞잡으라고 하면서 막 모든 것을 다 온화하고 나는 모든 것을 거국내각이고 무슨 모든 걸 다 중재할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협치하고 모든 것을 다 안고 쌓아갈 수 있는 초당적인 대통령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 대표하고 또 30분 독대를 하지만 니는 떠들어라. 그렇죠. 너 떠들어. 그래. 나는 들어는 줘. 그래.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동혁 대표가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만나러 가는 게 맞나? 하지만 안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참 딜레마죠. 딜레마인 상황이었는데 참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감았다 그래요. 감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그냥 감아버린 거예요. 감았다. 네, 감았다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잘 감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잘 감으시네. 그래, 잘 감으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뭐 당연히 가서 그러면 거기서 악수하고 웃고 나와야지 거기서 뭐 성질내고 나오겠어요. 뭐 근데 당연한 건데 이제 본인이 전당대회를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뭐 양쪽 다 마찬가지로 봐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뭐 이용한 거죠. 솔직히 양당 대표를 잘 이용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가서 진짜 A4 용지 꺼내놓고 막 읽어버리잖아요.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의석수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냥 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대통령이 없고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힘이 없는 107석짜리 의석인데다가 뭐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공허한 매화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모양새만 다 갖추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국회에서 또 발목 잡기 한다.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야, 대통령은 이렇게 협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통도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게 뭐냐 맨날 발목 잡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죠.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장동혁 대표도 저희가 밥만 먹지는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냈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5가지 중에서 특검하고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참 어려울 것 같아. 그쪽 진영 입장에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최교진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뭔가 받아주는 모양새를 한다? 그래서 뭔가 최교진 관련해 가지고 날린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는데 최교진이라는 사람이 저쪽 진영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교조의 어떤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 그거를 수용했다. 근데 곧바로 그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또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정치라는 게 꿈보다 해몽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얻은 게 없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삼을 필요도 있긴 한데 명분을 취해야 될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제 한 건 잘했다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할 건 하면서 싸우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회담이 뭐 각자에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정치인이죠. 대통령이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는 어저께 했다라고 보고 뭐 잘 연출했어요. 저는 저런 건 참 잘한다. 잘한 거 잘했다고 해줘야지.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새로울 정도의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뉴스가 되는 게 더 슬픈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 대표가 어저께 5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중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온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받아들이지 않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야 될 얘기는 다 하고 온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최교진, 지명철회, 민주당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열람 관련된 문제, 특검 수사기관 연장 및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된 이건 문제, 그다음에 검찰청 해체 관련된 문제 조목조목 다 지적하고 이거 빨리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거 부분은 정말 이걸 잘 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전향적으로 하나 문제는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이 부분에서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검찰청 관련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 내란 특별 재판부도 어제 박희상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솔직히 법조인이면 그게 생각이 정상인 거야. 그게 생각이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현희 이 담당 위원장이 뭐 한 발을 좀 빼더라고요. 뭐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재판부. 맨날 말이 틀려져 이분은. 그거는 뭐 당론도 아니다. 뭐 그거 어쩌란 말이야. 방송에서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지. 어제 굉장히 시겁했잖아요. 시겁.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얘기를 그냥 본인 내년에 선거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호소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런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뭐 민주당의 각상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민주당의 정말 그 패부를 조금 좀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제발 좀 그런 정말 정리되지도 않고 정말 선동에 가까운 얘기들을 정부 그것도 국가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헌법 체계에 대해서의 어떤 근간을 흔들 만한 내용들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조직 개편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왜 반대하냐?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의 해석이 때문에 반대한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는 내용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권이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간에 너무나 휘두르기 좋은 무기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 바뀌었어요. 이제 또 정권이 또 바뀌었어. 그럼 그대로 놔둘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이 지금 이 책에 민주당이 만든 책의 내용으로 개편을 한다 해도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너무 집중을 시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권력이라는 게 영원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오만과 착각 속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오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영구히 뭐 이 다음 정권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위험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황당한 생각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그게 또 단체야. 그것 때문에 황당한데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이 대통령께서 저번에 선거 그 대선 기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특검하고 탄핵을 운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법부를 보는 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이 크다는 거, 과잉 입법 권력이 있다는 게 사법부를 소위 말해서 졸로 보는 거잖아요. 졸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시각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됐다고 해서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구체화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이미 뚝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개딸들 입장에서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뿌리놓은 씨앗이 너무 왕성하게 지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전을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딸들 입장에서는 뭐야 수박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정청래가 더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폭주와 간성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까 이걸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하거든요. 재판도 다 하고 재판도 유지를 하고 아니 그걸 더 오히려 자기들은 나누고 싶어가지고 안 다린 것은 검찰은 해체를 시키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들 편에서 수사를 하는 팀은 그걸 놔두려고 하고 오히려 더 길게 연장시키려고 하고 뭐예요 도대체? 그럼 자기들 수사할 때는 절대 그러면 차라리 검찰을 놔두세요. 놔두고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 그냥 검찰을 놔두고 앞으로 민주당 의원은 절대 수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그걸 개정안을 넣으면 내가 그건 찬성할게요. 내가 그건 이해하겠어. 근데 지금의 검찰 개혁안은 개악안이라서 저는 진짜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피해는 국민들이 그대로 있는다니까요. 제가 변호사 해본 사람들 다 안다니까. 진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명청대전이 이제 대리전으로 하나가 터졌어요. 기사가 하나 터졌어요. 네. 자,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명청대전이 대리전으로 하나 터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지난 7일이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한판 붙었어요. 자, 우상호 수석 이 말이 딱 눈에 띄어요. 아니 내가 우수석이 한참 선배잖아요. 우수석이 누구 진짜 화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안 내시죠. 예. 우수석이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하러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인사 중에 한 명이 우상호 수석이라고 정무수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나는 영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에서 수박 소리 듣고 우상호 수석이 항상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람을 차라리 갖다 놓고 이럴 때 써먹는 거거든. 당의 어떤 조율을 해야 될 때나 그리고 이분이 또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괜찮으세요? 원만하세요? 아신 편이에요. 보통 이게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원만하셔가지고 괜찮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소통도 되시는 편이라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니 그래도 정책관 같은 사람이 만약 정무수석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파탄 났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얘기가 되시는 분인데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말 정청래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진짜 화만 안 냈지. 진짜 이거 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보니까 이런 거지. 네. 이건 화낸 거라니까. 원래 정색을 하시거든요. 화내실 때. 이게 보통은 평상시에는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편이고 이거 진짜 화낸 거라니까. 이건 좀 화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져라. 청래야. 그만해 좀 더. 청래야 좀 야. 빠져라 이거거든. 그만 나대라. 네. 그만 나대라. 막말로 말해서 야 내가 너보다 정치라도 더 많이 했어. 그리고 누구 뜻인지 알잖아. 왜 이렇게 나대?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몰랐겠어요. 알면서 이러는 거야. 왜 알면서 왜 까불어? 그러니까 야, 또 그만해 좀.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각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각을 세우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대협에서 서열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이잖아. 서열 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명함을 못 내밀어. 정청래 대표는 저 밑에서 저 그냥 운동권 선골과 행동대장이고 여기는 운동권 육두품 간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렇기 차이가 때문에. 여기는 전대 의장이었잖아요. 의장이고 여기는 저 건대 저 밑에서 저기 하부 조직의 저기 행동대장이고 그냥 그래서 관저에 갔죠. 복명 쓰고 미 대사 관저에 가가지고 그냥 관저라고 꼭 얘기해줘야 돼요. 관저에서 왜냐하면 민감해하니까. 대사관이라고 하면 또 큰일 납니다. 관저에 가신 분이고 여기는 전대협 의장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관저에 간 분이고 행동대장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운동권 진영 386 사이에 이 서열이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지 어떤 사람은 배지를 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좌관이야. 근데 그 보좌관이 더 힘이 세. 그런 경우가 많거든 민주당엔. 그런 관점에서 우상호 수석이 딱 보니까 야 너 너무 나댄다. 너 새끼 계급장 떼고 한번 볼까? 너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너 내가 내 얘기하냐? 내 장사하냐? 내 정치하냐? 이재명 대통령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상황은 참다 우상호 수석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도 원래 화를 별로 안 내니까 화가 진짜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긴 건 김민석 총리예요. 여기서 중재를 하는데 중재가 중재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쫄아가지고 맞죠? 이거 보자는 철새잖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여기서 뭐 좀 멋지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도 아니고 여기서 쫄아가지고 딱 스타일이 딱 보여. 그림으로 보여. 그러니까요. 여기 아니 목소리 깔고 얘기했겠지. 요러니까 요건 요러니까요. 요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뜻이 요러니까. 그건 초안이었고. 그러니까요. 요건 그러니까 요건 초안이니까니까. 근데 나는 진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입법을 먼저 하고 세부 항목을 이제서야 TF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순서가 맞아요? 원래는 그 반대 아니에요? 아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잖아. 대강.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강 정부입니다. 대강 이재명. 진짜 왜 검찰청을 없애려는지 이해가 안 가. 야, 당정이 사전에 당초 당정이 사전에 당도 참여한 형태로 기구를 만드는 걸 논의를 했더라도 지금은 초안이래.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의견들이 다르니까 총리실 산하의 TF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입법 과정에서는 당과 긴밀히 하는 것으로 하자.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나. 원칙적으로 정부 입법 형태로 가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성과를 검찰청에 대한 성과를 대통령이 가지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그 검찰청 해체에 대한 그 입법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피해가 갈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자기들이 봐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야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된다.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최소한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아예 깃딸들은 뭐 그냥 검찰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검찰들 다 옷을 벗기고 싶은 거야.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어떤 좀 합리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어떤 좀 그래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조금의 이거 견제를 하면서 좀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근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반대. 근데 개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구장창 검찰은 해체돼야 될 악마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속도전 얘기한다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근데 정청래는 해체하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더 강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개딸의 배신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배신이냐를 봐야 되는 거야. 이재명 입장에서는 개딸들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박찬대를 꽂으려고 했는데 정청래하고 김어준이 해가지고 힘이 안 먹혔잖아. 힘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짜증이 나는데 개딸 입장에서는 뭐냐. 주구장창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뭐 검찰 악마하면서 아예 없애자고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대통령이 했다고 해가지고 속도전을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고 그 틈을 정청래가 잘 파고든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짢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언짢은 상황일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일 모레가 100일 기념 기자회견 하잖아요. 목요일 날 할 걸요 아마. 몰래 100일 기념 기자회견 할 거예요. 석고대제 하시는. 네? 그거 해야지 또 김기영 대변인이 또 유튜브에서 할 말이 있지. 저를 위해서 떡밥을 계속 먹이를 던져주고 있는데 왜 그래? 100일 기념이니까 기자회견을 해야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정말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사이에 한마디로 뭐 계속 이렇게 깐죽깐죽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 정치하면서. 그건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시간인데 왜 너가 나와가지고 이러냐.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 맞듣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 요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작심을 하고 비판한 거 이거는 용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판사 출신이십니다. 정말 용기 있었어요. 전현희 의원이 발음 조심해야죠. 근데 일부러 더 아니에요.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발언을 막 제지하고 하던데 입틀 막 하려고 했었어. 근데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요. 상식. 이건 잘하셨는데 이분 작년 11월 달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사실을 삭제하시자. 맞네. 네. 이 사람이네. 네. 하시자고 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 했어. 물론 지금 그건 이제는 상관이 없어졌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 그거 쏙 들어갔어요. 개정안이. 그건 놔두고 뭐 그건 뭐 그냥 논의였으니까 냅두고. 근데 박희성 의원이 부장판사인가 하실 때 한 20년 하셨어요. 판사를. 그래서 본인이 봐도 이건 아닌 거야. 그리고 이 말이 구구절절히 다 맞아요. 이게 상식적인 말이에요. 누구나 정파를 떠나서 어떤 재판을 받더라도 그럼 나중에 지금 뭐 민주당 이화영 씨 재판 다 뒤엎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현상이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내란 특별재판부에 이거 재판 받았잖아. 이거 불공정한 재판이다. 이거 재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절차 위반으로 인해서 판결의 정당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만약에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어떤 애국 국민들이 이거 해서 헌재 얘기를 한단 말이야. 위헌 심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헌재 구성원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네. 와, 무섭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그 확장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다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26명이 되면 지금 상임위하고 똑같아진다니까. 진짜 지금 국회랑 똑같아져요.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의 임기를 6년, 그다음 대법원 원장의 임기도 차등을 두고 그 임기를 대통령하고 엇갈리게 하거나 그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임기를 달리함으로써 어떤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하고 어떤 이런 사법부에 대한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잘 굴러왔어. 잘 굴러왔죠. 물론 조금씩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으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국회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해석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 잡았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민주당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아요. 아니 한번 했으면 좋겠어. 민주당도 알아야 돼. 자기들이 좀 당해봐야 돼. 아유 진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유불급이라니까요. 항상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아 진짜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그게 이쯤에서 멈춰야 돼요. 이게 항상 돌아옵니다. 항상.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민주당에도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뭐 곽상은 의원, 뭐 박희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입덕 본 것보다는 이거 뭐야? 김어준 씨나 뭐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본인들은 네.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대통령은 5년 뒤면 끝나지만 김어준은 그 뒤로도 계속 상황 역할을 계속 할 거니까. 네. 그 사람이 갑이다라고 하더라고. 5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한번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흥 기자 TV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